자, 여러분 오셨나요? 자, 목소리 들으세요? 오케이, 됐다. 우리 아까 형식 전화 얘기까지 했죠? 형식 전화의 정의만 얘기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의 자체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 자체는 이유가 없죠. 근데 저렇게 정의하면 뭔가가 되게 편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정의한 그 방식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해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5.3의 형식전화. 자, 아까까지 이제 뭐 형식전화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리고 형식전화에는 그 암기해야 될 패턴이 있다 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많다. 지워야지. 훨씬 깨끗하다. 세 번째는 모든 원자들의 형식 전하가 0이면 그 분자는 반응성이 안 커요. 크지 않고 안정합니다. 이것에 무슨 그 거대한 물리학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100% 그냥 경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짜잔, 이 뭡니까? 그 유명한 H2O의 루이스 구조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 산소, 수소 형식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0, 0, 0 모두 다 0입니다. 그럼 이때 저기에 있는 저 산소나 수소나 모두 다 형식전화가 0인 저런 상태의 루이스 구조로 그려지는 저 H2O 굉장한 반응성이 있나요? 물론 H2의 반응성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뭐 지금 이후에 예로 들 것보다는 훨씬 반응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꽤 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생명체인 우리가 막 벌컥벌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H2O라고 하는 게 이게 큰 반응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루이스 구조상에서 형식전화가 0인 것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수소라고 그리고 요렇게 1 플러스. 자, 이건 뭐겠어요? 원래 수소라고 하는 게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걸 떼어서 1 플러스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저렇게 원자의 이온가는 그 원자의 형식전화이기도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극도로 크죠. 아직 우리 산염기 화학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H 플러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화학종이죠. 그 말 자체가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아주 크다는 얘기죠. 자, 이 하나 더 들어볼까요? 루이스 구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수소는 형식전화가 0이지만 여기 있는 산소는 형식전화가 1-가 되거든요. 아까도 뭐라고 했었냐면
산소가 결합선 하나면 형식전화가 1-라고 했죠. 자, 얘는 반응성 커요, 작아요? 얘는 그 유명한 염기죠. 산이다, 염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얘네들은 반응성이 크다, 작다, 극도로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 형식전화가 다 000이다. 그럼 얘는 반응성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근데 형식전화를 써봤는데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반응성이 상당히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알겠죠? 이 상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형식전화 네 번째. 자, 요것도 형식전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리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 옥텟을 넘어섰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옥텟을 넘어설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많은 안정한 화합물들이 옥텟을 만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 어떤 옥텟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든 원소에서 옥텟 초과하는 게 아니고요. 옥텟을 초과하려면 반드시 3주기 이상의 원소에서만 가능합니다. 1주기, 2주기 원소는 옥텟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주기, 2주기 원소는 옥텟 초과가 절대 안 된다. 옥텟 초과는 오직 3주기 이상의 원소에서만 가능하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왜죠? 3주기 이상의 원소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비어있는 d 오비탈. 요 d 오비탈을 활용해서 옥텟, 즉 8개 이상의 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기, 2주기 원소는 d 오비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원소로 돼 있는 애들, 그러니까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절대로 1번에서 20번까지는 절대로 옥텟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주기 이상의 원소에서만 저 옥텟 초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지금 그렇다면 어떤 예시가 있을 것이냐? 자,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바로 SO4E-. 자, 이 이름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황산이온입니다. 황산이온. 자, 얘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황 하나에 산소 4개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지금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거든요. 황하고 산소 사이에 결합전자 2개가 있기 때문에 카운팅을 다 해보면 황 주변에도 8개, 산소 주변에도 8개. 이게 바로 SO4E- 황산 음이온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때 여기서 황과 산소의 형식전화를 따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산소는 1-, 1-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황에는 형식전화가 얼마일까요?
이 황은 형식 전화가 2 플러스가 되겠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황은 옥텟을 만족해요. 왜냐하면 주변 전자가 8개가 되니까. 하지만 형식 전화가 2 플러스라고 하는 거. 자, 왜 2 플러스겠어요? 황은 원래 16족, 산소랑 같은 16족 원소죠. 그럼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랑 똑같아요. 근데 결합선이 4개니까 황 주변에는 4개의 전자만 카운팅이 되죠. 6개 있어야 되는데 4개만 카운팅 되니까 보시다시피 전자 2개가 부족해지고 2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황 2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 전자가 I 부족하구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해석이고 자시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뭐 맞는 루이스 구조는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책에서는 얘를 이렇게 표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더 잘 표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산소에 요 비공호 전자 있죠. 여기 산소에 요 비공호 전자 있죠. 자, 잘 봐요. 형식 전화가 2 플러스라는 건 아무래도 전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라는 건 아무래도 전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좀 풍부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전자가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루이스 구조를 다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앞서 산소의 비공호 전자였던 이 파란 전자를 황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이룬다. 역시 이 파란색 전자가 황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이룬다. 라고 표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황이 어떻게 된다? 옥텟을 초과하게 돼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자, 말단의 요 산소들은 형식 전화가 1-인 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가 산소가 이중결합을 해버리면 산소가 결합선이 2개면 형식 전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중성이 된다고 했죠? 중성이 된다고 했죠? 자, 요 경우 요 황의 형식 전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합선 6개 있죠? 그럼 절반 전자 획득하면 전자 6개 획득하는 거니까 황은 형식 전화가 중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구조가 사실은 더 받아들여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산음이온을 그리라고 하면 이 루이스 구조보다는 이 루이스 구조를 전 세계 많은 화학책에서 더 적절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옥텟을 만족하여 그렸을 때 형식 전화가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이 황이 3주기 이상의 원소면, 자, 황당이 몇 주기 원소입니까? 3주기 원소죠. 주기율표상 3주기 있기 때문에 얘는 옥텟 초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하고 산소 사이를 이중결합으로 연결을 하면 산소도 황도 산소도 형식 전화가 0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형식 전화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식 전화가 0일 때 상당히 안정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를 여기에서 반영해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 전화 하나로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 전화와 루이스 구조 사이의 관계니까 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뭘 보시냐면 교재 59페이지 5.4. 자, 여기 할 때는 뭐냐면 바로 산화수입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 옥시데이션 넘버,
옥시데이션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리죠? 오케이. 자, 여러분 산화수. 산화수 뭡니까? 바로 저번 중간고사 시험 보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 개수 맞추기 했던 거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엄청 질문해가지고 내가 막 강의 찍어가지고 좀 올려줬던 거 그거. 그때 그 산화수입니다. 근데 이 산화수가 누구하고 사실은 직접적 관계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루이스 구조. 이 루이스 구조가 사실은 저 산화수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도 산화수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 요겁니다. 이 산화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옥텐 룰을 만족하는 뭐였더라? 루이스 구조. 그 상행에서 각 원자에 부여하는 전하량 중 하나입니다. 전하 표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런 게 있었죠? 바로 형식전하요. 형식전하가 그 원자에 그 부여하는 전하 표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산화수인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이렇게 어떻게 부여하냐면 1.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까? 1 이렇게 비공유전자 모두 다시 이렇게 어떤 원자 주변 전자 개수를 카운팅합니다. 센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첫 번째 1 비공유 전자는 그 원자가 모두 획득합니다. 그런데 아까 형식 전하에서는 결합 전자의 절반씩 양쪽이 나누어 갖는다고 했죠. 근데 이 산화수에서는 여기 좀 상황이 묘한데 이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이 주변 모든 공유 전자를 독식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따지는 계산 방법을 요거를 산화수라고 합니다. 형식 전하하고 차이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형식 전하는 결합 전자를 양쪽 원자가 그냥 절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산화수는 전기음성도 큰 게 주변 전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원래 그 원자의 최외각 전자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1과 2의 차이로 산화수를 결정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해볼까요? H2O
자, 이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립니까? 바로 산쇼에 슈쇼, 슈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전기음성도 산소하고 수소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죠? 산소가 월등히 크죠.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 수소는 2.2니까.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전자가 여기에도 있겠죠.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전자를 싸그리 가져갑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전부 다 산소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소는 전자를 하나도 못 갖게 되겠죠. 자, 산소의 원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입니까?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의 최외곽 전자는 하나죠. 그럼 봅시다. 최외곽 전자가 6개가 중성인데 8개가 됐죠. 몇 개 많아졌어요? 산소의 산화수는 2-. 자,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데 지금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죠. 전자 하나 뺏긴 것 같죠? 그래서 수소는 여기서 산화수가 1+가 됩니다. 왜 산화원원 반응식 개수 맞추기 할 때 산소는 뭐 웬만하면 2-고 수소는 웬만하면 1+잖아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반면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 과산화 수소라고 하죠. 과산화 수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예요? 뭐 간단한 상처 같은 거 났을 때 과산화 수소 살짝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살균 소독되는 바로 그 과산화수 과산화수 얘기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이렇게 그릴까? 이게 과산화수소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때 저 산소하고 수소 각각의 산화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기음성도 큰 게 주변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했죠. 그럼 우선 결합전자가 수소,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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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수소의 단일결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소는 지금 전자를 어떻게 획득하냐면 자, 비공호 전자 전체와 수소하고의 결합전자를 다 가져갈 수 있죠. 왜?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여기 있는 걸 다 획득합니다. 자, 그런데 산소하고 산소는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똑같죠. 그럴 경우만 어쩔 수 없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얘도 전자를 그러면 이렇게 획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수소는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수소는 지금 산화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1+고요. 여기 있는 산소는 지금 몇 개의 전자를 획득합니까? 보시다시피 7개의 전자를 획득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원래 6개가 중성이라며. 그럼 7개만 하나 많아졌지? 그럼 이 산소는 형식 전화가 1-가 되는 겁니다. 산화수가 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는 보통 2-가 흔한데 왜?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경우 이렇게 형식 산화수가 1-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가 부여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2O2에서 뭐 H2O에서 수소의 산화수가 1+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이때 얘는 뭐냐면 리튬은 금속 원소고요. 수소는 비금속 원소거든요. 보이세요?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리고 상호에서 고체로 존재하고요. 굉장히 안정하게 잘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전자쌍과 전기음성도 개념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자, 리튬은 몇 쪽 원소예요? 1쪽 알칼리 금속이죠. 수소도 1쪽 알칼리 금속, 수소도 1족이죠. 알칼리 금속은 아니지만. 그럼 이 둘은 최각의 각각 전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 만약 이 둘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유결합을 이뤘다. 물론 공유결합은 아닙니다. 완전한 이온결합이지만. 가상적으로 이렇다고 치면 이때 여기서 산화수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산화수는 뭐라고 했어요? 전기임성도 큰 게 전자를 싹 다 가져간다고 했죠. 그럼 이때 리튬하고 수소 전기임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리튬과 수소의 전기임성도는 수소가 더 큽니다. 리튬의 전기임성도는 1 근처고요. 수소는 전기임성도가 2.2거든요. 항상 모든 것은 상대적인지라 이 경우는 수소가 오히려 전기임성도가 커서 수소가 리튬에 있는 전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수소는 전자를 지금 몇 개 획득합니까? 2개 획득하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 최고각 전자가 원래 1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 수소는 산화수가 1 마이너스, 리튬은 산화수가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도 이 리튬과 수소의 그 이온가는 리튬이 1 플러스, 수소가 1 마이너스인 채로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공유결합은 아니지만 공유결합적 관점에서도 산화수는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가 부여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온 녀석이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또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이제 중요해서. 뭐, 네 번째는 BH3. 자, 이 녀석은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물질인데, 이름이 이제 보레인입니다. 자, 이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붕소가 최각 전자가 3개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13족 원소여서. 그래서 최각 전자가 3개고, 여기에 수소가 최각 전자가 하나, 최각 전자가 하나, 최각 전자가 하나. 그럼 이때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단일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 붕소하고 수소 사이에 저런 식의 시그마 결합으로만 결합이 구성됩니다. 자, 이때 붕소하고 수소 사이에 산화수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바로 전기임성도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럼 붕소와 수소 어디가 전기임성도가 더 클까요? 이 경우는 요렇게 수소가 2점인데 붕소는 2.0입니다. 그럼 역시나 수소가 전자를 다 가져가겠죠? 다 획득하겠죠? 다 획득하겠죠. 뭘 따질 때? 산화수를 따질 때. 그럼 수소의 산화수는 1 마이너스, 붕소의 산화수는 3 플러스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수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수소가 나온 김에 이름 뭐 잠깐 복습을 좀 하면, 자, 수소라고 하는 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1s1 이렇게 되고 그 하나의 홀 전자를 이렇게 쓴 거죠. 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이드로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슈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 수소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1s 빵이 되면서 1 플러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원래 말로는 프로톤,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양성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왜냐하면 수소 원자핵이 바로 양성자니까요. 그 다음 이 수소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수소가 전자 하나를 더 받아들여서 형식 전화가 이렇게 1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 라이드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수소음이온입니다. 당연히 이 세 개는 반응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 진행이 되고 완벽하게 다른 물질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한 리튬 H에서나 BH3에서나 수소가 이런 꼴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교재 59페이지에도 산화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 그리기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게 억수로 많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좀 이따가 생물 수업이 있어서 지금 좀 강의실 정리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에 대해 조금 더 할 거고요. 아마 지금 학교에서 이온결합 물질과 그 격자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루이스 구조 좀 더 하고 격자 에너지 등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의 그 뭐 학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다음 수업도 이렇게 거의 100% 지금 아무도 안 왔거든요. 100% 이렇게 그 스트리밍으로 진행하는 걸로 나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나도 100% 스트리밍으로 알고 뭐 다음 시간에는 그냥 뭐 학원이 아니라 나도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혹여나 학원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수업 전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원에 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나도 학원에서 스트리밍 할 건데 없으시면 집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전까지 운전해 오는데 막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수업 전까지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뭐 카톡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나눠드린 숙제 그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하시고 있죠? 그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그 수업 자료 있으면 또 카메라로 찍어서 또 카톡에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질문하는 거 잊지 말고요. 질문하시면 내가 또 풀어드리죠. 그리고 수행평가 나오는 거 있으면 또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것도 제가 또 풀어드려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예, 끝났습니다.